남편을 잃고 시골에서 딸과 단둘이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은 몸이 약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상한 탈이 많았습니다. 잠시 딸을 혼자 두고 장을 보고 돌아올 때면 딸은 몸 이곳저곳에 원인 모를 상처가 생겨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딸의 몸 상태에 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딸을 본 무당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내려왔어? 쟤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내 말 명심해. 어머니는 그 이후 장을 보러 가거나 딸이 등하교를 할 때, 심지어 잘 때에도 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을 따라다녔던 알 수 없는 불행이 사라졌습니다. 딸은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을 이미 많이 내려놓았던 어머니는 흔쾌히 딸을 홀로 서울로 보냈습니다. 이제 다 컸는데 별일 있겠어? 그런데 딸을 서울로 보낸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따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불이 나게 딸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내상을 입어서인지 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무당이 했던 말이 어머니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애를 절대 혼자 두지 마.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내 말 명심해. 어머니는 헐레벌떡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 두지 말랬지? 상황이 심각해졌어. 굿을 해야겠어. 그것도 아주 위험한 굿으로. 무당은 모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강한 놈이야. 내가 일시적으로 먹힐 수도 있어. 쫄지 마. 잠깐이면 되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결코 저 어린 것을 혼자 둬선 안 돼. 굿판 도중에 무슨 일 있어도. 나 믿지? 마침내 굿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굿이 진행되면서 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춤사위가 절정으로 치달음에 따라 딸의 몸부림도 더 거세졌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무당이 딸을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돼지 먹이랑 닭피 사와. 응? 갑자기... 얼른! 강한 놈이라서 통제가 안 돼. 아니 그런데 우리 딸을 혼자 두면 안 된다면서요. 네 딸 상태 안 보여? 네 딸을 죽일 셈이야? 아니 그럼 딸이랑 같이... 미쳤어? 시간 없어. 말 들어. 딸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컸던 어머니는 돼지머리와 닭피를 사기 위해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무당은 계속 굿을 진행했습니다. 딸은 어느새 경련을 멈추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너 기절했었어. 좀만 기다려. 다 됐어. 뭐가 됐어요? 근데 엄마는 어디 갔어요? 돼지머리랑 닭피 사러 갔어. 강한 놈이거든. 좀만 기다려. 다 됐어. 아니 뭐가 자꾸 근데 엄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좀만 기다리라니까. 됐어. 네 몸 다 됐어. 어머니는 돼지머리와 닭피를 들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가 문을 열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듯 안간힘을 쓰자 조금 문이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몸을 넣어 집에 들어가려는 어머니의 눈에 딸과 무당의 모습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앞귀가 씌인 듯한 시뻘건 눈을 뒤집은 채 딸을 눕히고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 몸 내 거 다 됐어.